네, 안녕하세요. 오토소닉스 소닉입니다. 자동차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2021 서울 모빌리티 쇼에 다 다녀오셨을 거예요. 그 중에서도 메르세데스 벤츠 부스에 사람이 어마어마했는데, 자, EQS를 먼저 살펴보면 저의 경우에는 이 차량의 외형 디자인은 선호하는 스타일이 아닙니다. 굉장히 못생겼다라고 생각을 하게 만드는 그런 디자인이었는데, 생각보다 C필러 라인은 예쁘더라고요. 옆모습과 뒷모습은 괜찮았는데 이 차량이 뭔가 S클래스의 전기차 모드라고는 생각이 좀 안 들더라고요. AMG GT 4도어의 전기차 버전, 약간 이런 느낌으로 느껴졌고요. 1억 7,700만 원에 478km 정도 주행이 가능하다라는 걸 알고 나서 인테리어를 봤기 때문에 그런 느낌이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예전부터 그 하이퍼 스크린에 대해서 엄청 극찬을 했었는데요. 실제로 봤을 때 느낌이 생각보다 예쁘진 않더라고요. 뭔가 전체적인 레이아웃이 S클래스는 좀 욕을 했었거든요. 근데 실제로 S클래스를 타고 다니면서 보면 인테리어가 확실히 뭔가 좀 고급스러운 그런 느낌이 있는데, EQS는 그런 고급감이 좀 떨어지더라고요. 특히 스티어링 휠에 가죽도 없고, 크락션 부분, 컵홀더도 좀 특이하게 생겼고, 실내 공간이 EQE랑 비교해도 차이가 안 느껴지더라고요. 물론 뒷좌석 레그룸은 EQS가 조금 더 넓다라는 느낌이 들었는데, 그거 외에 S클래스 쇼바디보다도 실내 공간이 좁고, AMG GT 4도어와 비교해도 뒷좌석 공간이 막 큰 차이가 안 나는 듯한 그런 느낌적인 느낌을 받았는데요. 리어 모니터까지 있어서 더욱 그랬던 것 같습니다. EQS 450 플러스가 먼저 출시가 되고, 그 이후에 EQS 350, EQS에 53AMG가 출시될 예정인데, 저는 1억 초반대에 출시할 EQE가 조금 더 관심이 가더라고요. 이거는 제가 잠시 후에 이 차량을 어떻게 구매하고 계약하고 대기를 하고 언제 출시되는지 그런 부분까지 다 하나하나 설명을 해드릴 건데요. 저는 이날 봤던 차량들 중에 많이 판매가 되겠다, 가장 큰 인기가 있겠다라고 생각했던 차종이 바로 EQE입니다. EQE를 보기 전에 EQS를 충분히 살펴본 후에 이제 이 차를 봤는데요. 솔직히 그렇게 차별점을 모르겠을 만큼 그냥 똑같은 차라고 느껴졌습니다. 전면 디자인은 그나마 EQS가 조금 더 낫긴 한데 둘 다 못생겼고요. 뒷좌석 레그룸 공간도 EQS가 조금 더 넓긴 하지만, 등받이 각도도 EQS가 조금 더 유리하긴 하지만, 가격 갭을 생각했을 때는 EQE가 베스트일 것 같아서 조금 후에 사진을 보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고요. EQG, 전기차라 그러면 공기저항 개수가 굉장히 낮아요. 그래서 디자인을 봤을 때 우리가 알고 있던 내연기관보다 못생겼게 마련인데, EQG는 똑같은 디자인에 약간 컨셉카로 끼만 부려놨기 때문에 실제 EQG가 나올 때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벌써부터 사전 계약이 장난 아닙니다. 지바겐이 보통 AMG 63이 많이 판매가 되는데 이 차량의 연비가 정말 최악이거든요. 공기저항도 엄청 많이 받다 보니까 시내용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런 개념으로 접근을 하면 전기차가 좀 괜찮아 보이죠. 그래서 EQG가 눈에 많이 띄었고 많은 분들이 관심 가져 하더라고요. 근데 SUV 라인업에서는요, EQB가 진짜 이게 좀 인기를 끌 것 같아요. 지금 GLB도 인기가 많은 데다가 전시되어 있던 모델을 보면 EQB의 250이 아니라 350이더라고요. EQA 같은 경우에는 250이 판매가 되고 있는데 350을 달고 나오는 EQE, EQS, EQB 이래버리니까 뭔가 급이 좀 올라간 것 같아요. 국내 출시되는 세부적인 라인업은 현재는 알 수가 없지만 메르세데스 벤츠의 EQB 꽤 주목해봐야 될 모델 같은데요. 이 색상이 로즈골드 컬러입니다. 근데 개인적으로 이 컬러가 이 디자인이랑 매칭은 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인테리어도 밝은 느낌의 베이지나 밝은 그레이톤이 조금 예쁜 것 같은데요. 이날 전시되어 있던 차량은 7인승 모델이었습니다. 폭스바겐 티구안과 비슷한 등급의 이 차량에서 엄청 무겁겠죠? 각자의 차마다 특성이 보여지는데요. EQE의 이미지를 보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차량이
제가 볼 때는 메르세데스 전기차라고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를 모델이 될 것 같습니다. 전면부 디자인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싫어하는 디자인이고 정말 못생겼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전에 혼다 시빅 이런 느낌이 나는 것 같아요. 아무리 공기 저항 개수를 낮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디자인적인 부분을 이런 식으로 그렇네요. 사진으로 봤을 때 이런 느낌인데 이 완전 전면, 완전 후면에서는 서울 모빌리티 쇼에서 봤을 때도 정말 별로였고요. 이 전측면, 측면, 후측면에서 봤을 때는 꽤나 괜찮았습니다. 일단 출시되는 스케줄을 보면은요, 현재 메르세데스의 완전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EQA와 EQC가 있습니다. EQC 같은 경우에는 좀 망한 모델이에요. 처음 나왔을 때. EQA 같은 경우에는 엄청 줄이 서 있는 모델인데요. EQA가 2021년 3분기에 출시가 됐어요. 그리고 나서 2021년 4분기 현재죠. 현재는 메르세데스 벤츠의 S450 롱힐 베이스 모델이 출시가 됐고 EQS의 450 플러스 모델이 국내 출시가 된다고 했는데 아직은 출시가 안 됐습니다. 아마 출고 시작하는 게 이번 달에 극소량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여러분이 오랫동안 기다리고 계신 메르세데스 벤츠의 C클래스 내연기관 자동차가 2022년 1분기에 출시될 예정이고요. CLS와 AMG GT의 페이스리프트가 출시가 됩니다. 3월달까지 이런 스케줄이고 4월달부터는 전기차가 본격적으로 출시가 되는데요. 요 EQE 모델 같은 경우에는 2022년 하반기로 예정이 되어 있고요. 대표적인 모델은 EQE의 350 모델, 가격대는 1억 초반으로 예상이 됩니다. 옵션 같은 경우에는 EQS랑 옵션 차이가 좀 많이 날 거예요. 왜냐면 EQE랑 EQS랑 같이 놓고 봐도 그렇게 큰 차이를 못 느낄 정도로 EQE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잘 나왔거든요. 근데 이 차량의 옵션까지 어마어마하게 때려넣으면 EQS 판매 대수가 굉장히 저조하겠죠. 그래서 하이퍼 스크린이라든지 약간 사람 열받게 하는 옵션으로 책정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보고요. EQE는 2022년 7월에서 10월 사이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EQB 모델 같은 경우에는 22년 2분기 정도 EQS 350, 450과 같이 출시가 되는데요. 자, EQS 같은 경우에는 사전 계약이 꽤나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EQE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많이는 안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EQE를 사전 계약을 해 놓으시기를 권장을 합니다. 외장 컬러와 실내 컬러를 대략적으로 결정을 하신 후에 가까운 메르세데스 전시장이라든지 아시는 메르세데스 딜러가 있다고 하면 EQE를 사전 계약하겠다 말씀을 하시고 계약금을 100만 원을 걸어 놓으시면 됩니다. 계약을 취소할 경우에는 계약금은 다 환불받을 수 있는 금액이기 때문에 뭐 100만 원이건 200만 원이건 그냥 벤츠에 묶어 놓는다 이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사전 계약을 하는 이유는 내가 원하는 시기에 차를 출고받기 위해서입니다. 예를 들어서 2021년 12월인 지금 현재 EQE가 나왔다 쳐봐요. 이 차를 보고 내가 전시장에서 타보고 완전 꽂혀갖고 구매를 하려고 하는데 이미 막 사전 계약이 많아서 1년을 기다리라고 합니다. 그럼 이거 좀 짜증나잖아요. 그래서 미리 계약금을 걸어놓고 선 계약 후 고민, 선출고 후 시승 뭐 이런 추세이기 때문에 EQE의 주행 질감은 딱 벤츠의 그냥 주행 질감이니까 엄청 잘 나올 것 같고요. EQE에서 하이퍼 스크린이 빠진다고 해도 제가 이 하이퍼 스크린을 직접 보고 나니까 꼭 있어야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전기를 조금이나마 덜 먹고 EQE 350 모델이 주행 가는 거리가 500km만 나온다고 해도 어마어마하게 판매될 모델이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기대되는 모델이 EQE의 SUV와 EQS의 SUV가 좀 기대가 되는데요. 여러분께 보여드렸던 EQG 지바겐의 전기차 모델 있죠? 그건 2023년 하반기쯤이나 돼서야 나올까 말까 한 모델이고 EQS의 SUV는 2023년 상반기에 출시 예정입니다. EQE의 SUV는 GLC가 먼저 풀체인지가 나오고 나서 변경될 것 같아서 아마 2023년 하반기 정도가 되지 않을까 예상을 해보고요. 서울 모빌리티 쇼에서 전시됐던 거랑 똑같은 컬러인데요. 베이지 시트에 요트 블루 인테리어, 요게 정말 조합이 좋더라고요.
제가 사용하고 있는 자동차들 중에 BMW X7을 지금 한 3년째 타고 있는데 퍼스트 에디션 한정판이라 가지고 메리노 양가죽에 아이보리의 이거보다 짙은 남색인데요. 이게 음의 컬러와 양의 컬러가 조합이 되니까 굉장히 질리지도 않고 이쁘더라고요. 아주 럭셔리하기 때문에 여기가 쥐색이 들어갔을 때 이 컬러가 그레이 색상보다 요트 블루가 들어간 게 정말 예쁩니다. 그래서 저는 EQ2도 물론 사전 계약을 미리 다 해놨죠. 무조건 살 거다라고 계약을 하지 않습니다. 계약을 해놓고 이미지 보고 영상 보고 해외 리뷰 보고 제가 직접 다 보고 그리고 나서 이제 결정을 하는데 그 결정을 했을 때 바로 출고받기 위해 사전 계약을 하는 거잖아요. 지금 여러분께서 이 방송을 보신다고 하면 벤츠 전기차에 관심이 있다고 했을 때 지금 계약하셔야 될 모델이 1순위가 EQ2, 2순위가 EQB, 3순위가 EQS의 SUV, 4순위가 EQG입니다. 각자 구매하려고 하는 가격대에 맞게 차량을 선택하시면 되고요. EQ2 세단 요 모델은 1억 1000에서 2000 정도 사이로 나오지 않을까 예상을 해보고 EQB SUV 같은 경우에는 컴팩트 SUV이기 때문에 7천만 원 정도 예상을 합니다. 거기서 보조금을 받으면 이제 6천만 원 초반대가 되는 거겠죠. 그리고 EQS의 SUV 같은 경우에는 가격대가 지금 현재 나와 있는 EQS 세단보다는 조금 저렴하게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차량은 1억 한 4천에서 5천 정도 나오지 않을까 뭐 이런 식으로 예상을 해보는 건데요. EQG 같은 경우에는 지바겐의 전기차 버전이기 때문에 아마 2억 초반대에서 중반대 정도 가격을 형성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주행 가는 거리는 공기저항계수를 이렇게 낮춘 차량도 478km 뭐 이런 식으로 인증 나는 걸 보면 EQG의 주행 가는 거리는 그냥 포기하셔야 됩니다. 그냥 내연기관 자동차를 전기차 대비 굉장히 시끄럽게 느껴지는 배기음, 누구는 배기음을 엄청 좋아하지만 그게 맨날 듣다 보면 또 짜증날 때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EQG 지바겐의 디자인과 전기차의 정숙함 뭐 요런 거 그 부분을 노리시는 분들은 EQG도 사전 계약을 해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메르세데스 벤츠에서 지금 정말 강력하게 미는 게 EQ 라인업인데요. 중국 시장을 겨냥한 디자인이기 때문에 한국 사람이 봤을 때 외형 디자인에 대해서는 좀 불평을 가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 디자인을 보고 예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으실 것 같은데 저의 개인적인 성향에는 미국이나 유럽 스타일의 디자인, 특히 이번 서울 모빌리티 쇼에서는 아우디와 제네시스 부스가 저는 제일 눈에 띄더라고요. 그리고 의외로 BMW의 i4 전기차, 4 시리즈 전기차인데 이 차량보다 인기가 더욱 많을 것 같아요. 느낌이. 벤츠의 전기차를 구매하시려는 분들은 럭셔리함, 정숙함 이런 쪽으로 컨셉트를 잡으시고 행동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선계약 후고민이 지금 한 2년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선적으로 선택권을 갖고 나서 이제 결정을 하시는 거니까 되도록이면 미리 계약을 해놓고 고민하시길 바라겠고요. 요 리어 테일 램프 디자인이 참 한국 사람이 봤을 때는 좀 식상합니다. 워낙 많지 않습니까? 주간에도 마찬가지고 야간에도 마찬가지고 이 차량을 뒤에서 쫓아가면서 엠블럼을 보지 않는 이상은 벤츠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없을 것 같고 전면 디자인도 혼다 시빅같이 약간 중형 세단이라는 느낌보다는 준준형? 뭐 이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실제로 봤을 때도 사진과 실제 느낌과 거의 흡사한 차량이더라고요. 공기저항 개수가 낮은 차량들은 디자인으로는 좀 극혐인 부분들이 있는데 실제 주행을 했을 때 주행 질감은 어마어마하게 좋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자기 만족화 되어 가고 있는 전기차들, 그리고 EQ2가 사실 막상 출시하고 나면 인기가 엄청 많을 거예요. 딱 봐도 그냥 E클래스가 끝물이 되는 시기이고 EQS와 거의 비슷한 느낌을 주면서 이 화려한 인테리어를 갖고 있기 때문에 1순위의 전기차로 보실 수도 있고 테슬라의 디자인이 질리신 분들이 은근히 또 많잖아요. E클래스 풀체인지보다 EQE가 더 빨리 나오는 개념이기 때문에 인기는 어마어마할 겁니다. 저의 그 예측을 신뢰를 하시고 메르세데스 벤츠를 사전 계약하실 때 아는 딜러가 없고 전시장 전화해보고 뭐 가보기도 귀찮다 이러시는 분들은 저에게 카톡을 주시면 제가 거래하시는 분을 연결해 드릴게요. 그냥 요건 연결만 해드리는 거지 제가 뭐 대가를 바라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개개인이 최종 결정
설정을 하시고 계약을 하시건 말건 저랑은 관계가 없습니다. 네, 그 부분 참고하시고요. 오늘 방송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 방송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